좋아요, 구독!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13%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7%, S&P 500 지수는 0.12%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고요. 실적주도 좀 부진하게 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는 23만 1000건입니다. 전주 대비해서는 약 13,000건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3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집계를 하게 되는데요. 186만 5천 건으로 실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는 약 3만 2천 건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현재 흐름상 보자면 8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큰 추세로 보자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고용시장이 냉각된다는 것은 뉴욕 증시에 있어서는 항상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72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5% 정도 급락을 한 건데요. 중국의 실물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유가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급단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남아있다라는 점 때문에 공급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외신 기사들 차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지고 왔고요. Biden C meetings delivers small wins and promises of better ties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 이뤄낸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회담 자체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소통은 한다. 그러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 아젠다였던 군사 채널 복원에 있어서는 일단 양국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는 일종의 이중의 가드레일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의 깊게 보았던 펜타닐 기업 단속 그리고 AI 위험성 완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갈등의 근원에 있어서는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대만 문제였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수출 통제를 놓고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도 중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 악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거고요. 시 주석 역시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 등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를 막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봉합이 된 모습인데요. 중요한 핵심 의제에서는 여전히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형성된 화해 모드가 얼마나 또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팀 쿡, 일론 머스크, 스티브 슈와츠만 spotted at Xi Jinping dinner with US CEOs라는 기사고요.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재계 인사들이 시진핑 만찬에 총출동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을 향해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미국 주지
대표이사와 의원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각계 인사들의 방문도 환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주중 미국 대사, 팀쿡 애플 CEO, 블랙록 CEO, 초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CEO 등과 주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 주석과 주빈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CEO들은 조금이나마 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기본적인 행사의 입장료는 1인당 $2,000,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주빈 테이블에 앉는 비용은 $40,000, 한화로 계산하면 약 5,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주고서라도 주빈 테이블에 앉으려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관세나 수출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좀 겪어왔던 중국 사업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속해 있습니다.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맵으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유가가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소비 섹터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 애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전일 대비해서는 0.9%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 접견장에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쿡 CEO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서 접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쿡 CEO는 부친이 6.25 전쟁 당시의 참전 용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더 특별한 애정을 표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더불어서 쿡 CEO는 애플이 한국 기업과 최근 5년 사이에 $1,000억 이상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윤 대통령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 한국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가적으로 좀 들려오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 접견으로 애플이 한국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펩시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28%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펩시코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펩시코가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사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양산함으로써 버팔로 강의 수질 오염을 야기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펩시코가 폐플라스틱 2위인 맥도날드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 문제는 펩시코가 독일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병의 대체품 사용 확대를 발표하긴 했지만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뉴욕주 검찰은 펩시코의 일회용 플라스틱병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펩시코의 대변인은 플라스틱 감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관련 노력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펩시코의 소송 결과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주가의 흐름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0.2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현대차를 판매하게 됩니다. 고객은 내년부터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현대차 차량을 구매하고 현지 딜러를 통해서 배송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차는 아마존에서 신차를 판매하게 되는 최초의 업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부터 아마존의 음성 AI인 알렉사 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현대차에게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 이번 뉴스, 오늘장에서는 주가에게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